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좋고 내수도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2.5% 성장하고 내년에는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했습니다. 저희가 전망한 2.5%, 1.7% 모두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좀 해석을 해보면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 세계 경제는 이 중동 사태 때문에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2.5%로 상향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 또 KDI의 경제 전망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KDI의 경제 성장률 전망 전에요. 올 1분기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죠. 올 1분기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정말 기염을 토했습니다. 1.69%, 1.7%.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탑 아닌가 싶고 누구도 생각해 못했던 숫자가 나왔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부터 정리해보고 가죠. 그렇습니다. 이제 KDI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을 재현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KDI의 이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정부의 올해 경기 인식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중동 전쟁이라는 이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선방했습니다. 1분기 동안 지금 GDP 성장률은 1.694%인데요. 반올림하면 1.7%입니다. 네. 속보치를 발표한 세계 주요 22개국 가운데 독보적인 1위고요. 지난해 4분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역성장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해서 석 달 만에 괄목할 만한 이제 극적인 반등을 이뤄낸 건데요. 주로 전 세계에서 이제 고속 성장하는 건 신흥국입니다. 인도네시아, 중국을 앞질렀고요. 미국 그리고 독일 등 북미, 유럽 선진국을 압도적인 격차로 제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깜짝 성장의 1등 공신은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요. 1분기 수출이 5.1%나 이제 급증한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1분기 순수출 성장의 기여도 반도체가 무려 1.1%포인트,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 주요 국내 기관들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아직 이제 1분기 성적표이고 네. 지금 성장이 반도체 중심의 수출을 지금 성장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내수 소비가 좋아졌다, 내수 건설 경기가 좋아졌다,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대외 요인, 글로벌 이제 중동 리스크, 글로벌 채권 금리가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2분기에도 이런 이제 기저효과라는 변수를 딛고 지속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이제 경제 전망을 또 했는데요. 2.5%까지 전망치를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계속 수정이 됩니다. 상반기 때 나온 것이어서 이제 하반기 8월, 9월까지도 계속 바꾸게 될 텐데 그래도요, 소장님, 이게 2.5%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KDI가 또 냉혹하고 정교합니다. 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2.5까지 끌어올렸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국책기관이나 정부,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할 때는 주로 0.1, 0.2, 많아야 0.12 정도였는데요.
무려 한꺼번에 0.6%포인트를 상향 조정한 2.5%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빅2의 이제 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다소 이제 주춤했던 설비 투자 그리고 수출, 기업 실적 이게 나란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KDI는 주목하고 있는 게 올해까지는 특히나 AI 서버와 HBM 메모리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전망이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이제 반도체 수출은 좋은데 낙수 효과가 없다. K장 양극화를 좀 우려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단순 수출만이 아니라 소비와 설비 투자, 건설 투자까지 대부분의 지표가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반도체 호황이 전 산업으로 좀 번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다만 KDI도 여전히 경고성 멘트도 있는데요. 올해는 2.5% 성장이 가능하지만 내년은 상당히 다시 1%대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올해만을 놓고 보게 되면 상고하죠. 상반기에 3% 이상 고성장이 가능하지만 하반기에는 또 2%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또 하나가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히 하반기에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동 전쟁과 유가 상승 여파로 이제 물가 압력이 아마 2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 KDI는 사실상 금리 인하보다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기승전 반도체다. 뭐 반도체 때문에 수출 물가 자체도 끌어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올해 한국 경제는 역시 반도체와 거의 동일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KDI가 이제 한꺼번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아마 이제 이례적으로 많이 올렸는데 이 배경에는 아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과연 성장률을 얼마나 기여 있느냐? 성장률 상향 조정치 0.6%의 절반 이상, 0.3%는 반도체 몫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 거대한 대외 악재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심각한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공지능 특수를 맞이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모든 부정적인 충격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독보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진단인데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쯤 꺾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KDI는 올해는 아니다. 그러나 내년은 적어도 2026년 말까지는 강력한 글로벌 수요가 탄탄하게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만 반도체라는 게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7년부터는 반도체 메모리 어쨌든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올해보다는 내년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의 초호황기에 이제 일시적인 특수로 이제 끝나지 않고 AI 생태계와 첨단 제조업 전반으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좀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한 국가의 성장률은요, 이렇게 생산,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민간 소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설비 투자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KDI는 올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게 기승전 반도체만 가니까 우리 아까 잠깐 소상공인 분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전혀 체감이 좀 안 된다. 특히 설비 투자도 이제 막 또 태동하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소비와 설비 투자 쪽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뭐 디램 가격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토하다 보니까 좋아도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네.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소비와 투자가 조금씩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다행입니다. AI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 설비 투자가 늘고 있고요. 수출 증가가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자 이러면 그동안 이제 냉골이었던 내수 회복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건설 투자. 네. 건설 투자는 아마 계속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향으로 인해서 부진해 왔습니다. 여전히 좀 큰 폭의 침체를 겪어왔는데 근데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건설 투자가 0.1%, 이 역성장의 주범이었는데요. 극적으로 좀 반등했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고, 다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체감하기에는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영업자, 소비 심리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요. 중동 전쟁, 고유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 여전히 대외 변수 여전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반도체 어떤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고용과 또 내수로 확산되느냐가 진짜 경기 회복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민간 소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올라야 되는데 오르긴 올랐는데도 아직도 한 2%대, 2.2%대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자,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제 올해는 이렇게 좋은 성과지만 내년 성장률은 또 KDI가 1.7%로 약간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 좋아서 이 기저효과도 있고 반도체 사이클 이야기를 해줬지만 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도 꺾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년까지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도 봐야 되죠. 맞습니다. 예. 올해 이제 2.5%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KDI는 내년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가 1.7%대로 조금 성장률이 다시 좀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KDI가 내년 성장률을 다시 1%대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속도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올해는 AI 투자 붐과 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른바 이제 기저 효과,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기저 효과와 그리고 슬금슬금 이제 이 메모리 업체들이 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 영향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 수출, 설비 투자 모두 올해는 성장 속도, 올해보다는 내년은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올해가 이제 폭발적인 반등이 이루어졌다면 내년에는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KDI가 성장률이 1.7%까지 낮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잠재 성장률,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인 이 잠재 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기가 급속하게 이제 둔화되는 이른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과열됐던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내년에는 안정되는 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 전망, 인플레이션 전망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KDI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렇게 좀 별것 없이 끝날 줄은 좀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 고유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 전망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보면 이렇게 고유가 흐름이라면 물가 상승 전망은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KDI가 이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2.7%까지 거의 이제 3%에 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이제 한국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물가 관리 목표치는 2% 이내입니다. 핵심 배경은 역시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국제 유가의 불안을 꼽을 수가 그거죠. 있는데요. 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류비 오르고요, 전기가 오릅니다. 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자극하게 되는데 문제는 근원 물가입니다. 농산물이나 석유류와 같이 일시적 충격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흐름도 내년 2.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라는 점에서 이게 물가 충격이 일시적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물가 압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다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2027년이죠.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와 또 국제유가 하락세에 힘입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초반, 2.2%까지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고용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성장률 올라가는데 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드느냐? 사실 반도체 산업의 특성 때문인데요. 반도체, AI 반도체 산업 수익성은 굉장히 큽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지만 고용 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KDI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네. 물가 안정을 고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도 지금 거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채권 금리가 폭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또 급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흐름들을 놓고 보면 일본, 또 유로존, 영국, 심지어 미국까지 모두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국고채 뭐 3년물, 5년물, 10년물 금리 치솟는 걸 보면 시장은 금리 인상을 좀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여기다가 미중 정상회담 기대했습니다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이 서서히 지금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4.6%까지, 30년물은 5.1%까지 치솟으면서 러우 전쟁 이후 가장 불안한 흐름입니다. 이게 예. 비단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나라 일본, 영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가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케빈 허시 신임 의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네. 연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적어도 한 차례 내지는 한 차례 이상 예.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연내 2번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 한 번 최대. 이상, 예, 한 번 예, 이상 예. 이제 페드워치 2를 보게 되면 여기는 어차피 이제 금리 상승과 하락을 베팅하는 측면이 있고 하루하루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들쑥날쑥할 게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연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 미국이 인하가 아니라 인상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KDI 역시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제 올해는 성장률이 좋지만 그러나 물가 압력도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이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불안한데요. 돈은 벌립니다. 돈은 네. 계속해서 이제 수출 좋고 이제 증시 호황으로 해서 돈은 벌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기름값 내고 생활 물가 쓰다 보면 자연히 이제 이 같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신현성 총재가 워낙 이제 매파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또 취임할 때는 금리 인상은 뭐 쉽게 안 하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시장이 흘러간다면 한국은행도 어떻습니까? 연내? 맞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하루에 뭐 5조, 6조, 7조까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도 지금 팔고 있죠. 맞습니다. 예. 예, 사실 4월부터는 한국의 채권이 이제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오히려 조금 들어오다가 또 한 번 이제 매도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환율이 오릅니다. 네. 1,500원대로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은 환율이 여기에서 더 오른다라고 하면 주식에 투자해서 벗는 이득보다 환차 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상당히 좀 증시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이전에 모든 자산이 좋았던 건 3저 효과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달러 약세, 그다음에 저유가, 저금리였는데 지금 이 금리가 불안합니다. 네. 가장 먼저 유가도 불안하죠. 맞습니다. 예. 유가도 지금 브렌트유 기준 109달러거든요. 브렌트유는 중동 전쟁이 최고조였을 때 120달러였는데 지금 10달러 정도만은 여력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는데 유가마저 오르게 되면 이거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흐름 과연 고유가가 얼마나 지속될지 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말 4.6을 넘어서 5%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세 가지를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반도체지만 이제 반도체 그 이면에는 AI에 대한 부분, AI 수요 확대가 있거든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는 또 AI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 이 AI의 성장세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피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기는 했던데 우리 소장님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맞습니다. 뭐 신용평가사가 내놓은 평가가 글로벌 이제 이 국제기관 가운데 가장 좋은 우리 경제의 가장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3.6%까지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AI 특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한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 중국 모두 한국 반도체 핵심 시장이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아마 이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수출 회복세가 예상치를 좀 뛰어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물론
한국 경제가 AI 시대 최대 수혜국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경고도 동시에 있습니다. 앞서 네. 제가 이제 중동 전쟁과 에너지 가격 칸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피치는 이제 기준금리 한은도 2.5% 수준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고물가 때문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과연 우리나라 올해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